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법인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소개 영상의 마지막 시리즈로 제3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렸던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시리즈 제1탄에서는 상속, 징여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제2탄에서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유용한 개정안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세공제 감면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미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을 이 시리즈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긴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매우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제3탄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개정 내용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의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현행 규정상으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를 감면을 해주는데요. 업종이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초기 3년간은 25%포인트를 추가로 감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대 감면 적용을 2024년도까지만 적용하고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그 첫 번째 개정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개정 내용이 중요한데요. 현행 규정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창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5년간 50%를 감면을 해주고요. 청년 창업에 해당하면 5년간 100%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 감면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개정 내용인데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을 다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과 수도권 밖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청년 창업이 아니라면 5년간 25%를 감면해주고 청년 창업에 해당하면 5년간 75%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감면율을 하향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한때 유튜버들 사이에서 통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라는 정보들이 돌면서 이제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 이와 관련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앞으로는 100%의 감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과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감면율 하향이 바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이 바뀐 감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내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는 추가 감면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 추가 고용을 통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율의 50%만큼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고용 증대 추가 감면을 상시 근로자 증가율의 50%였다면 이것을 증가율의 100%로 상향하겠다는 것이 창업 감면과 관련한 세 번째 개정안 내용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수도권에서의 창업에 대한 기본 감면율은 낮추되 고용 증대로 인한 추가 감면율은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현행 창업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 감면 한도를 연간 5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이 감면 한도 부분은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개정 내용은 통합 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과거 세법 개정을 통해서요, 2023년도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이 합쳐진 통합 고용세액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행 통합 고용세액공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형별 지원 방식을 개편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 근로자에는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근로자, 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행 통합고용세 공제는 고용인원 증가수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1인당 공제액을 곱해서 세 공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고용인원 증가수에 곱해지는 1인당 공제액도 상향을 하고 계속 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건비 증가율 수준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분의 10%에서 최대 40%까지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계산 방식이 좀 다소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고용 증가와 인건비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현행 규정보다 더욱더 커지는 쪽으로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산 방식 등에 대해서는요,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세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개정 내용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요.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회사의 고용인원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토해내야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고용이 만약에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령 올해 고용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대신에 계속 고용 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게 되면 1년간 추가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네,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행 통합고용세 공제의 추가 공제로 분류되어 있던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공제를 기본공제와 통합하겠다 라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해당 내용이 세법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추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해지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개정 내용은 중복 지원 배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 굉장히 많은 세제 지원책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을 정리해서 명시를 해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 중복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이번에 추가가 돼서 이 개정안이 나온 거고요. 대표적인 항목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현행 규정에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통합 고용세액 공제가 중복 지원이 배제되는 항목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에서 고용 증대에 따른 추가 감면이 있었죠. 그 추가 감면분과 통합 고용 세액 공제만 중복 지원이 배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통합 고용 세액 공제의 중복 지원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기존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기업이 고용 증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용 증대에 따른 세액 공제를 쌓아놓는 거죠. 이미 이제 창업 감면으로 세금 낼 건 없으니까 이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2월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못 받았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쌓아놓고서 창업 감면 세액 공제가 만약에 세액 감면이 끝났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많이 쌓여 있겠죠. 이 고용 증대 세액 공제액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 2월 금액을 공제를 추가로 또 받음으로써 굉장히 큰 세금 감면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창업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개정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증대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 증대세액 공제와 통합고용세액 공제 중에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이 중복 지원 배제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통합고용세액 공제 중에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는 소식 앞서 설명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서 비슷한 성격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와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도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중에서 세공제 감면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소개된 개정안인 만큼 실제 세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도 아주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개정 내용이 발표가 되면은 발빠르게 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의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스의 법인 조봉기쌤사였습니다.